근데 재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왜 재미가 없어지죠? 뭔가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재밌다가 왜 재미가 없어져요? 그쵸? 힘들어질 때,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재미가 없어져요. 사실 저는 제가 운동하면서 재능이 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친구보다 나는 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해야 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능은 저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재능을 찾고 싶어 하냐면 최소한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능을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곧 나의 재능이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재능을 찾아야 되느냐,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한다, 무슨 뭐 아프니까 어쩌고 뭐 이런 다 뻥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춘 젊은 분들한테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 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기는 거에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물론 응원합니다. 당연히 응원하죠. 근데 무책임하게 뭐 즐기는 자를 뭐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완전 뻥이에요.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 물론 개인 간의 차이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냥 즐겁게 살래. 돈이 많이 없어도 되고 나는 내 가족이랑 즐겁게 살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한테 그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생활이 여러 가지로 많이 편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버릇이 나빠진 걸까요? 이렇게 뭐든지 간편하고 빠르고 수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해야만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해요. 제가 영어를 배우는 학생분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어떤 비결을 알고 있어서도 아니고 나보다 똑똑해서는 더더욱이 아니다. 나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일 뿐이다. 사실이에요. 오, 완전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비결을 알고 있어서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고 믿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예요. 근데 이 심리는 비록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몰라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 뿐이에요. 물론 타고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떤 성향을 타고났어도 그거를 실질적인 기술과 능력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똑똑한 게 아니다. 문제에 대해서 더 오래 고민하는 것일 뿐이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다. 사실이에요. 운동을 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을 겪는 게 되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사람은 언제 생각하게 되냐면 고통이 자기에게 오면 그때 비로소 인간은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고통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왜 이겨야 되는지, 또 왜 집에 가고 싶은지, 왜 포기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들, 그 이유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내가 겪어온 시간들이 고통스러웠고 또 노력하면 발전을 이루는 것도 확인했고 또 노력하면서도 항상 벽을 만나는 것도 느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난 진짜 억울한 사람이 되겠다.
왜냐면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노력들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훨씬 더 전력 질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뭐 진짜 체력 훈련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그것보다 더는 경기에서 졌을 때 제 안에 있는 이 감정이 느끼는 최선을 다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졌을 때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지만 내가 찬 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절망감 같은 거.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야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훈련을 멈추면 즉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정서적인 고통은 지속되거든요. 쉽고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성숙한 어른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겠죠. 제가 어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하다가 인터넷 강의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배울 것도 엄청 많았고요.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어학원에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을 인터넷 강의를 준비를 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 3일 강의를 마치고 집에 안 갔어요. 학원에 남아서 다음날 새벽 4, 5시까지 촬영과 편집을 연습하고 의자 3개를 붙여놓고 2, 3시간 자고 일어나서 강의를 이어서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지만 사실 지금도요. 매일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촬영과 편집을 하는 날도 많고요. 심지어 잠을 이틀에 한 번 자는 그런 주도 있어요. 쉬엄쉬엄 해.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제가 이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에서 물론 하는 얘기라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어떤 유명하게 죽은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구나 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에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계점에 도달하면서도 아니고 그 한계점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한계점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마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은 그동안 여러분이 견뎌온 어려움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순간에 부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게 될 모든 일들도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얼만큼 견뎌내느냐에 달려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전과 비교해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저 역시도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계속 실패만 했다고 느꼈던 나의 삶이 그때 내가 실패라고 규정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실패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 같은 것이 완전히 좀 달라졌던 그런 경험을 했었죠. 토트넘에 갔을 때인데 토트넘에서 어떤 기자분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어떻게 이영표 선수는 7, 8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 저희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날 아침에도 제가 찬 공이 제가 원하는 공으로 가지 않아서 되게 실패감에 가득 차여서 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내 축구 인생은 중간중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잠깐의 선곡 뒤에 대부분은 사실 실패한 기억밖에 없고 한계에 부딪힌 기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런 평가를 하지 외부에서 이런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와서 제가 한번 제 과거를 뒤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실패했던 것들이. 근데 퍼포먼스가 좋지 않으면 나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나는 끝이야 내 인생, 축구 인생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제가 실패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저를 실패시키거나
저를 포기시키지 못했던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실패가 내가 생각했던 그 실패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실패와 성공은 전혀 다른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실패가 과거에 내가 했던 실패,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실패가 결국은 실패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그래서 실패와 성공은 전혀 다른 반대말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구나. 실패가 곧 성공이고 성공이 또 곧 실패가 될 수 있다면 이 성공과 실패는 같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함한 한 단어지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었죠. 무조건 실패가 성공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패와 함께 이런 시간이라든가 땀과 노력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인내라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저는 누구든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에요. 경기를 하다 보면 가운데 주인 없는 공이 있는데 그 공을 제가 다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몸이 빨라지고 더 좋아질까 하다가 이제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줄넘기를 2단 뛰기를 매일 이제 1000개씩 하는 그런 훈련을 시작했었죠. 2년 동안. 제가 거기서 이제 놀란 게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랐었죠. 그럼 처음에 제가 2단 뛰기를 1000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단 뛰기를 했었는데 100번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100번 하고 쉬었다가 또 100번 하고, 그래서 100번을 10번씩 나눠서 1000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2년 후에 2단 뛰기 1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죠. 노력하면 발전하는구나.